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1일 토요일마 지급조사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마도 혼전 경주들이 많아요. 배당을 노릴 만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재미있어요. 붙어볼 만한 경주들이 많고요.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다고 한다면 삼상승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행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방송만 보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이제 모바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아마 좀 정상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삼상승식 한번 배팅 해본 적 있습니까? 해외라든가? 일본 거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적중을 하면 한국어는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배당이 복순식 배당이 한 10배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깜빡이가 20배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10배. 네.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복순식 배당이 한 10배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좋죠. 적중만 시키면. 좋죠. 근데 저는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승식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예상가들 맨날 욕먹고 팬들한테 족밥 소리 듣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1착, 2착 순서와 상관없이 1착, 2착 복승식 내 이거 적중하는 것도 참 힘든 게 경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못 맞히는 것들이 무슨 삼상승식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이즈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삼삼승식은 고수는 거의 3두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그냥 거기서 느낌으로 소액을 하는 거는 제가 터치를 못하죠. 그런 거는. 그런데 이거 삼상승식을 때리시고 이거 삼상승 이직거리 못할 것 같다는 얘기. 그렇죠. 매출 때문에 좀 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가령 3마리를 돌려도 보통 우리가 복시 3마리 들으면 때리고 받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3방이 간단한데 삼상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봉수가 더 늘어나요. 4마리 하면 더 늘어나고, 이건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그렇죠. 구멍수가 됩니다. 솔직히 과연 그 구멍수를 해서 적중을 한다고 해서 이기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3일 경마 하는데 나 딱 한 경주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솔직히 3일에 3경주 못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겠죠. 그래도 그 한 경주를 위해서 삼상승식 한다는 거는. 복승식도 올킬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상승식 한 주 올킬하는 애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3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홍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3마피 들어와서 삼복승식은 단통이죠. 하지만 삼상승식은 그게 6군형인 거예요. 얘가 1등 할 수 있고 얘가 1등 할 수 있고 이게 또 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그건 단통이 아니거든요. 삼상승식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 2, 3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좀 정말 소액으로 재밌게 그냥 로또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말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경마에 빠져 있고 배팅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삼상승식까지 손을 대서 이거에 대한 배당의 욕심으로 맛을 본다면 경마를 레이저로, 그리고 경마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좀 우려가 있고, 저는 배팅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저보러 삼복승식 배팅하라고 하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삼상승식은 정말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 예상가들이 삼상승식을 예상을 한다, 삼상승식 전문위원이다, 삼상승식 문자가 따로 한다, 한마디로 개 양아치로 보시면 돼요. 다 싸그리 그냥 양아치, 그냥 돈만 벌고 니네들 죽이고 내 돈 벌자, 그냥 이런 애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복승식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승부경주 예고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네요. 남들 씹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좀 신이 나요. 그리고 좀 끊이지가 않고 그냥 계속 씹고 싶어. 벌써 보니까
게시판에 삼상승씨 애들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겠다, 뭐 하겠다. 정말 그거 보면서 참 니네들도 참 우리를 누가라도 예상하더라도 거머리라 그러잖아요. 픽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는데 진짜 걔들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짓 광고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예. 솔직히 이 방송이니까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토요일 일경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할 텐데, 자, 1번, 2번, 3번, 12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를 놓고 2번 주력 때리고 3, 4 받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2번, 1번이 들어왔어요. 맞춘 거잖아. 광고할 때 쌍식이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글씨가 커요. 쌍으로 맞췄다. 네.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쩌다 할 때 배당이 좋을 때는 저도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올렸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아예 쌍식 자체를 올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쌍식을 안 불렀는데 복으로만. 근데 축을 놓고 조금 전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축을 놓고 맞췄다고 하는, 축을 놓고 예를 들어 돌리지 않고 축을 놓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상승시까지 맞춘 거로 봐야 돼. 축을 놨기 때문에. 2를 놓고 2를 놓고 2를 했다. 그 1이 들어와도 그러면 아니지. 그러니까 1, 2로 들어와면 1, 2로 상승시까지 들어오면 맞췄다 쌍식도 해도 이제 그렇지. 그것도 이제 나는 인정을 해주는데 2일이 들어왔는데 보면은 그게 쌍으로. 그게 뭐냐면은 1, 2로 하면 복승식 배당은 한 5배 정도 되는데 2일로 들어오면 상승식이 한 20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5배보다 20배를 맞췄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1, 2, 3을 했는데 2, 1, 3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요걸 삼선씩 맞췄다고 광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니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요, 솔직히 그 비적중이 됐는데 광고를 올리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이 있죠. 그냥 어떻게 적중이 됐다면 몰라요. 근데 삼복승까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아쉬운 거를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복승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삼복승 살 수 있어요. 배당이 좋으니까. 그치. 근데 아예 1 놓고 2, 3을 했는데 2, 3이 들어왔는데 그걸 적중력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1 놓고 2, 3을 했어. 근데 들어온 건 2,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 놓고 2, 3 해놓고 비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1 놓고 2, 3 자기가 아니라 들어온 거 2, 3 해놓고 비적중이라고 하잖아. 그건 아니지. 그건 왜냐면은 이게 배당이 좋아서 자기는 아쉬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가 추천했던 마본을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올려놔야지. 그렇죠. 들어온 마본을 하면 얼핏 보면 비적 이렇게, 이게 비적중도 아니라 요즘은 또 비적이라고 해놔. 언뜻 보면 이거 적중 그 개수로 요즘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맞췄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그냥 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건 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욕을 먹는 거고 장사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적당히 하자는 얘기죠. 적당하게. 자, 승부 경주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승부 고수가 제일 먼저 들어가네요. 6경주를 고수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6경주 고수의 메인 승부처고요. 정기용 위원이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최웅찬 위원이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6경주, 7경주, 8경주 연타네요. 세 개 경주 연타인데 이거 중반부예요. 뭐 중반부는 저희와 함께 좀 뼈를 묶고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메인까지 하면 5경주부터 10경주까지 연타예요. 네, 맞습니다. 줄줄이네요. 줄줄이. 승부를 오늘 중반부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토요일만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정기용 위원이 말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힘이 쌩쌩하니까 이번 경주 한마디 먼저 추천하시죠. 네,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인기가 적정 구도인데 그래도 인게이트의 유리함을 발휘할 수 있는 3번 키르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교체죠. 바로 김기배 기수에서 이상혁 기수인데 이상혁 기수가 최근에 이제 완벽한 상승을 타고 있지 않냐 근데 판단이 들고 있고 역시나 기본적인 순발력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지 않냐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까지 좋은 만큼
앞선 전개 충분히 가능한 조건인 만큼 저는 키르케가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3번 키르케 편성이 이번 경주가 센 편성이 아니죠. 그다음 게이트도 안쪽 게이트에 그러니까 등짝이 변화, 상혁이가 요즘에 말 타는 거 보면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3번 키르케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최홍찬님. 자, 월요일날 마음 굳힌 말이 한두 번 나옵니다. 바로 12번이에요. 폭풍연야. 소속주 푸른매 그리고 이제 타조 마필하고 같이 병합을 시도해 주는데 솔직히 이 예전에 뛰었던 그 마필의 능력을 보면 추천을 못 드려요. 그런데 어차피 휴양 가서 다시 돌아온 말인데 말이 변해 갖고 왔어요. 병합할 때 일단 어쨌든 간에 육군마가 외산마보다 앞선 걸음을 조기장에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관심권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여준 게 없어서 아마 인기도 좀 밀려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요거는 뭐 3복승까지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12번 폭풍전 이게 좀 오랫동안 쉬었다 나오는 말이야. 40주 만에. 근데 5월 20일날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일단 복귀를 못 잡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지만 새벽 조교를 보는 최홍찬 위원은 요게 말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상당히 변화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배당마예요, 이거.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저는 11번 드림 미스를 가져갈게요. 지정 경주 게이트 외곽, 이번에도 게이트는 외곽 게이트예요. 시종일관 좀 외곽을 탔는데 나름대로 많이 뛰었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에 나면 더 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편성이에요. 성재철 기수가 승복기도 좋고요. 저는 11번 드림 미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서울 이경주 약간의 좀 혼전으로는 있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이 있고 그 후차권까지도 좀 압축이 가능한데 먼저는 제가 3두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두 위원님의 추천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놓고 때릴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동해비카라는 마필이에요. 이 동해비카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서 최근에 4월 24일날 입상을 차지한 이유가 직전이 좀 우연이 아니겠느냐, 워낙 기복마 편성이었기 때문에 입상을 차지한 게 아니겠느냐 느낌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직전에 김도수 기수가 따라가면서도 뒷심적인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마필의 최대 입상에 차지한 이후에 마필의 걸음이 변화가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이찬우 기수로 안장인데 이전에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만큼 저는 동해비카를 강하게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지금 후차권으로서는 안쪽에 있는 2번 검지를 마필도 한번 강하게 노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요. 이미 따라가면서 검진이 끝나있는 마필인데 역시나 이름답게 이 마필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로서 한번 11번 2번 쪽으로 한방만권 권해드리겠고요. 신의 이 올해 공백은 있겠지만 워낙 주행검사지 여유가 많았던 마필 바로 12번 이 아마란스카 빕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12번 게이트지만 임남기수가 주행검사 시에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굳이 앞선을 가야만이 이 마필 자체가 여유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번 경주가 아예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만 안 맞고만 한번 여유있게 따준다라면 1200m에서는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판단할 만큼 10번 이 아마르스카 비카 정도까지 한번 안고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을 한번 두 위원님의 추천 마블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번 검진, 그리고 12번 동이비카, 그리고 12번 아마란비스 비카, 2번, 11번, 12번, 거기서 11번 동이비카를 놓고 공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홍찬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출마부터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데요. 물론 21막권 자체는 저도 아마 이게 추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번에 대해서를 2위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본인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마필로 가져가시는데 검진이 직전에 인기 1위를 끌고 깨진 거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거리도 1300이고 자 이번에 얘가 직전에 깨졌는데 또 선행 가면 바보죠. 따라갑니다. 이번에 훈련 자체도 검진 자체가 그렇게 센 훈련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그만큼 근력 부강이에요. 반대팔이 길게 구보와 강구보를 병행해 주는 모습 자체는 이거는 굳이 이 경기에서 선행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패턴 자체라면 저는 따라가는 전개면 오히려 검진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훈련 좋은 말이 의외로 많아요. 45조가 이번 주에 나 목요일날 조교 하나만 더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거 동해비카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말들은 45조 이번 주 조교를 다 안 나왔어요. 마무리 훈련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출전한 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번이나 3번, 4번 다 6번도 훈련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굳이 12번까지 최외곽에, 물론 임랑기수가 잘 타는 건 아는데 훈련 자체를 비교해보면 요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15조 훈련 패턴 자체가 솔직히 15조 보여줄 때도 있지만 안 보여줄 때도 있는데 거의 보여주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굳이 12를 후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측에 훈련 좋았던 말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일단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축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은 받치기인데 12를 꼭 가져가시는 건지, 그걸 한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는 동해비카가 저는 걸음 자체가 완전 변화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직전 경주 끝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었고, 역시나 이제 선취입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동해비카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검진도 뭐 하만식 기수 안장에 있어 하만식 기수가 이미 이마필을 타봤기 때문에 각질을 저는 알고는 있을 겁니다. 역시나 저는 동해비카가 걸음 자체가 이미 저는 트였다고, 검진은 어느 정도 이제 걸음 자체가 이제 나오는 마필인데, 저는 동해비카의 걸음 자체가 이미 저는 더 나왔다고 느낌이기 때문에 좀 충마에 좀 저는 더욱더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 아마라스카 비카 자체는 지금 인기마로 저희 안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주행검사 시의 걸음 자체가 임난기수가 저는 충분히 느꼈을 거라는 느낌이 와요. 주행검사 때 느낌 자체가 이미 훈련을 좀 늦게 해도 좀 훈련 상태의 걸음 자체가 안 보였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번에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로서 조금 안고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이 마필은 꼭 저는 놓치기 싫은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 경주는 뭐 양쪽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게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정기용 위원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 저는 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저도 일단 축은 최홍찬 위원과 똑같아요. 이번 검진이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검진이 앞에는 직전주 최홍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쓸데없이 선행을 나간 거예요. 병신같이 힘쓰고 깨질 수밖에 없게 무리를 처음에 심했을 만큼 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타지 않겠죠, 이 편성에서. 이번엔 좀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12번 아마란스 비카를 최홍찬 위원이 약간 좀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귀를 보는 저 입장에서도 지금 정경 위원이 참 잘 봤다고 봐요. 주행 검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종을 잡고서 더 뛸 것 같다는 이런 여력과 기세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12번 아마란스 비카 이마필을 세게 봐요. 이마필로 한 방을 때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제는 또 하나 틀려지는 게 이제 1번 이제 12번 동해비카죠. 요거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 불안하냐면,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2차로로 등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우수단 잘 탈 거예요. 그런데 좀 기대기가 심하더라고, 말이. 뛰면서 계속 좀 안쪽으로 직선에서도 기대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차로가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그만큼 잘 뽑아주느냐, 거기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충마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런 의견을 저도 같이 최홍찬 위원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정경 위원이 좀 전에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또 하는 거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이니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정경 위원은 11번, 2번, 그리고 11번, 12번, 뭐 삼복조도 괜찮네요.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예요. 편성은 조철하죠, 7마필. 그런데 참 나올 앞으로 좀 뛸 말들은 없는 이런 편성들이에요. 좀 부지마 편성이죠. 최홍찬 위원이 먼저 한도를 추천해 주시죠. 솔직히 그래요. 요 경주에서 뭐 3번 드림맨 들어오면 또 그런데 3번 하나 이거 딱 그어놓고 나머지 말들은 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충마 자체가 솔직히 선정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준비가 좋았다. 다른 말하고 병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는 마필이 바로 5번 대명스타입니다. 아직까지도 고개 높음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훈련을 세게 하면서 탄력감은 나와주고 있어요. 조금만 고개만 더 낮아진다라면 아마 조금 더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걸음이어도 이 경주에서는 좀 해볼만 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대명스타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대명스타 5번 대명스타 훈련이 좋았다. 최홍찬님 추천하셨고요. 정경현 저는 외곽에 있는 6번 포제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제이라는 마필이 약간 기복마필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도 약간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이기의 기수가 최근에 완벽하게 조금은 좀 힘을 실었다 그럴까요? 최근에 입상을 차지하고 우승도 차지하면서 약간의 좀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포제이를 다시 한번 얻어 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타왔던 마필이만큼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역시나 이번에 훈련 과정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훈련을 했던 만큼 저는 포제이의 입상권 한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포제이 이번 경주 준비하는 조교 패턴 강도는 상당히 세졌어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경현이 추천하셨는데 보셔야 되겠고 저는 김희선이가 탄 2번 뷰티풀 돈이란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요게 지정 경주 좀 발주가 괜찮았는데 양 연마필들한테 좀 양 연마필들이 선행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가 좀 꼬였다고 할 거예요. 레이스가 본의치 않게 그러면서 좀 뒤로 밀려서 좀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 전에 뛰었던 거 보면은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좀 밀려 있었고 뛰었던 편성도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또 1월 23일 날 김혜선이가 탔을 때 배당을 내줬었던 마필이고 한마디로 김혜선과 손맛이 맞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이번 뷰티풀도는 18조에서 김혜선을 4점 만에 태어나는 것은 그때 좀 손맛이 잘 맞았던 혜선이 불러놓은 거 아니겠냐. 의지는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뷰티풀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상당히 혼전이에요. 이번 경주도 몽골이 지정을 턱없이 못 뛰었죠. 인기를 강하게 모았는데 생각보다 턱없이 못 뛰었었고 청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주 그냥 기복마다 보니까 지금 PDF를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선행마가 3마리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비쿼터스하고 새벽 불꽃 또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몽고도 선행을 갔을 때 더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레이크 루이스가 전개상의 이점 자체를 갖고 있구나 이런 패턴이고 훈련도 나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요거 한번 제대로만 딱 초반에 힘 한 배만 해준다면 충분히 기본 순발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개상으로 레이크 루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레이크 루이스를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고요. 정기용은 맞습니다. 레이크 루이스가 상당히 전개상은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몽골이 이번 경주 단단하게 다시 한번 편하게 선행을 간다라면 직전 경주 사실상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게 페어링 원인이 아니었나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역시나 병합 속에 상당히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준비했던 모습이라면 몽골이 직전에 페인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판단하는 만큼 몽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몽골 정기용 의원이 추천하셨고요. 저도 일단 5번 레이크 루이스를 이번 경주 좀 안정적인 마필로 봐요. 이 마필로 놓고 때릴 건데 일단 고수에 일단 한 방 맞고는 6번 별빛 신화입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승문전이었는데요. 그때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상당히 많았던 혼전 편성이었어요. 발주하면서 그냥 발주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냥 쿰이 바닥에서 그냥 외곽에서 그것도 생각 없이 탔는데 마필이 뛰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건 안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권이 좀 타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성권이가 좀 괜찮은 말을 많이 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성적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별빛이랑 좀 재밌는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레이크 루이스는 직전에 치착을 했는데 이거 쪽팔린 치착이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치착이었거든요. 저는 5번 레이크 루이스 최홍찬 형과 함께 이 마필 추천드리고 6번 별빛 신화까지 언급을 해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4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최홍찬 위원이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네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정기용 위원이 한두를 도와주시죠. 네, 이번 경주 좀 감량의 조건이 좋은 마필을 추천드려 하겠습니다. 5번 센시즌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최근에 좀 부담력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임난기수가 안장을 해요. 역시나 임난기수는 선행력 마필들을 특히나 잘 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이번에 50조에서 오랜만에 임난기수를 안장을 시켰는데 이번 경주 거리도 1200으로 줄어든 만큼 저는 5번 센시즌의 입상 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센세이셔널 임난 기수. 야, 이건 뭐 순간적이라고 하지만 6kg 감량이 너무나 돋보이네요. 너무나 돋보여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레이스 잡힐 수 있겠고 정기용 위원 추천하셨고요. 저는 일단 인기 대가리를 팔릴 거예요. 12번 수입 트로피라는 마필. 박우름 기수하고 아주 찰떡 손맛을 맞추고 있는 말이죠. 이판성이면 웬만하면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 아니냐. 인기 1위로 팔린 말이지만 11번 수입 트로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의 이번 경주가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경주 만약에 12번 금알의 피드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답을 다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럴 거예요. 물론 이 경주가 이제 그 출전 등록이 된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봐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수트로피하고 금화레피드가 되겠고 센시즌이 선행감은 재밌겠다 이제 이런 구도로 이 경주를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얘네들이 또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를 끌어주는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만 준비가 잘 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금일 최대 복병마가 이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마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세게 봐요. 왜? 훈련의 걸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순수를 잡다 보면 이 세 마리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조고 훈련 모습과 그 다음에 직전에 그 뛴 모습 자체를 보면 여기에 훈련이 가미가 됐으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주는 승부 경주로 선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 세 마리만 물론 똘똘마리로 입상을 한다라면 충분히 저 배당 중에서 한 마리를 카트시키고 갬블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 마필 한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메인승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 자, 그 나머지 말은 한두는 제가 준메인 승부할 때 뭐 놓고 갑니다 계속 공개를 해드렸는데 좀 아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 그 한두 때문에 이 경주를 준메인 승으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 경주 5경주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배당마기 때문에 그래요. 최홍찬 의원이 여기서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배당판에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마방이라든가 그 기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배당이 아니면 다 이번에 아끼자 다음에 먹자 바람 탔다 할 수 있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할 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있잖아요. 그게 너무 바람이 타면 깜짝깜짝 놀라죠. 예상 배당이 뭐 20, 30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0배 깜빡이 뚱뚱 뚫려 나오면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네. 그게 경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홍찬 의원이 좀 아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를 공개를 못하겠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홍찬 위원의 음성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최홍찬 위원의 문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떤 마필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번 경주 5경주 최홍찬 위원과 함께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토요 6경주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경주. 이번 경주 고수가 서울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편성은 7두로 참 조촐하죠. 7두로 조촐한데 팔리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제대로 찍어 먹으면요 맛있는 배당을 좀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고수가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 배당판이 열리면요 7번 어쭈구리와 2번 청춘열차
2번, 7번이 깜빡이를 형성하지 않겠냐. 그리고 3번 룰주 역시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것이고요. 요 세 마필이 보다 더 인기를 모아주면서 배당판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고수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2번, 3번, 7번 요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숨도 쉬지 않고 자신있게 완전히 좀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필은 안전하게 방어하는 막건 정도만 가져갈 것이고요. 자, 고수가 언급하지 않은 마필, 자신있게 노려야 되는 마필, 복귀로 보면 그냥 얘는 왔어요. 얘를 놓고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방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오늘 토요경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고수의 메인 승부 장안의 화제예요. 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적중이 되고 있고 그만큼 고수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 6경주 고수 믿고 승부 한번 보십시오. 자신있게 단통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있게 준비했어요. 오늘 토요경마 중반부에서 정규가 한번 제대로 된 메인 승부에 정확하게 한번 적중과 환수를 보장할 수 있는 7경주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혼합 4군 편성인데 기복마 편성이에요. 당연히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 당연히 최근에 기록적으로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정교이가 봤을 때는 단 3마리로 압축이 되면서 배당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뭐 안쪽에 있는 3번 교두부가 18조에서도 지금 강하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뭐 8번 시티울프, 그리고 뭐 5번 강타도 팔릴 거고 9번 진격의 왕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팔리는 주는데, 이번 경주가 어떤 녀석이 진카고 어떤 녀석이 반대로 거품이 있는 인기만지 정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가 바로 정규가 거론하지 않았던 노림수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경주를 출전을 상당히 기대해왔고, 역시나 마방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완벽하게 출전을 기다리면서 이번 경주 준배당의 메리트를 강하게 노림수 마필이 출전하면서 정규가 자신있게 한번 강력하게 한방에 노림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좋아요.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노림수 마필의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좀 정규인가 완벽하게 준비된 마필, 바로 거품 있는 인기마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한번 압축된 승부 7경주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한 수 챙겨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7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저 최영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로, 하이라이트 승부로 토요 8경주를 선정을 했어요. 총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전체로 이 경주 편성 자체가 지금 인기마들도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마 게임이 아닌 기복마들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훈련 성과에 따라서 입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자, 인기마지만 과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레이스가 이번 8경주예요. 자, 그만큼 팔리는 인기만은 있지만 믿고 때릴 능력만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주가 바로 8경주입니다. 이 8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와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직전 경주 복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이번 주 훈련 그 성과 모습 자체로 그냥 와줘야 되는 말 한두가 있어요. 더불어 이 경주 딱 2마리가 이제 훈련, 조교 훈련으로 딱 걸려들었는데 그 상대마까지도 역시 이번 주 훈련 내용 그 성과라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와줘야 되는 2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주에 지금 현재 팔리는 마필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팔리는 마필이 서열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꺾어낼 말이 있고 배팅에 임해야 되는 그 2마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힘을 한번 제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저 최용찬이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면 쌍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복식이 아닌 쌍까지 배팅권에 포함하면서 노리고 싶은 경주가 바로 토요 8경주입니다. 자, 딱 두 마리만 제대로 걸려든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힘을 실어드리면서 노리는 금일 토요금화 하이라이트 경주로 8경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고수가 오늘 준매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최홍찬 의원님 먼저 한 노래 도와주시죠. 자, 인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쌩쌩돌인데요. 승분전이 맞이했는데 여전히 좋아요. 병합훈련 모습도 잘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36조가 훈련 자체를 좀 띄엄띄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안 그랬어요. 정상적인 훈련 패턴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36주 말이. 결국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조계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훈련 패턴을 가져가면서 제대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쌩쌩돌이는 승급전에서도 기존 4군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3번 쌩쌩돌이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고요. 정경 의원. 저도 역시나 이번 3번 쌩쌩돌이를 한번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지만 역시나 감량이 조건이 좋고 기본적인 순발력, 직전 경주, 최근 경주 연승을 달리는 모습 속에 저희 역시나 쌩쌩돌이를 강하게 노리는 만큼 최홍찬 의원과 같이 한번 쌩쌩돌이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쌩쌩돌이 복귀도 세게 나와요. 승군전이고 나발이 구간에 저 역시 3번 쌩쌩돌이 쪽으로 때려 조질 거예요. 때려 조질 거다. 그런데 쌩쌩돌이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절적에 안 가면서 고수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게 하는 마필이 있어요. 정말 기가 차가지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싱글싱글 혼자 쪼개면서 실실 웃으면서 복귀를 받던 그 마필이 나와요. 자, 확실한 대가리랑 확신도 있고요. 기본 능력도 세다라는 확신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구경주 여러 군영은 안 볼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쌩쌩돌이에 한 방을 쓸어 가길까 해요. 현장까지 한번 믿고 와보세요. 고수는 받치고 이거 받쳐라 저거 해다 틀리면 틀려지 쪽팔려서 그런 승부 못 봐요. 고수 믿고 한번 승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10경주입니다. 경주리 1700m 혼합 3등급 경주예요. 편성은 조촐한데 입상권은 뚜렷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네요. 정경 의원부터 할까요? 이번에? 그러면 안 되죠. 이번 경주가 요때 왜 안 써놨어? 정경 의원의 준비인 승부구나.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목 디스크 되는 줄 알았어 지금. 이번 경주가 정경위원회 준매인 승부 경주라고 해요. 입상권이 압축이 된다고 했는데 또 정경위원이 또 준매인 승부라고 한 거는 또 훈련으로 아니면 내용으로 뭐가 걸린 것 같네. 잠시 후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근데 최홍찬 의원이 한도를 먼저 추천해 주시죠. 한빛나라입니다. 훈련 아마 이 편성에서는 어차피 한빛나라 팔리는 말인데 훈련이 좋아요. 6조 안양 타이거하고 병합을 시도했는데 순간적인 탄력 자체에서는 오히려 리드하는 걸음까지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대편 주로까지 길게 가는 병합 훈련 자체를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이군마하고 그 정도 걸음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한빛나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8번 한빛나라. 원래 기본기가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마피를 텍스트 예상글에다가 이마피를 소개를 올려놨는데 이번 경주 승무지원을 맞이하고 있고 1700m 첫 거리이고 하지만 감량이 5km가 무진장 커보예요. 무진장 커보이고 승군전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 저도 8번 한빛나라를 최홍찬 위원과 함께 추천해 드리겠고요. 야, 이거 정기용 위원이 준매인 승부인데 눈에 빤히 보이는 단통 대끼리 때문에 승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10경주 정규이가 꼭 기다렸던 마필이 추천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라쿤이라든가 한빛나라, 블루가디언 정도가 지금 인기가로 팔려있을 텐데 이런 마필들을 노리려고 지금 승리 잡은 게 아니에요. 좀 기다렸던 마필입니다. 지금 안장 교체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데 이번 경주 맥심 팔려야 한 중위권 정도는 팔릴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정규이가 힌트는 그거예요. 안장 교체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만큼 안장 교체에 상당히 좀 기다렸던 마필인데 정형적으로 1700m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했고 그 녀석에 한번 강력하게 한번 중배당에 한번 형성되는 만큼 자신있게 한번 이번 10경주 자신있게 한번 중배당에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너무 자신이 있나봐요. 예, 정말 자신 있나 보네요. 자신 있게 저는 뭐 자신 있게랑 안장 변화 요 두 개만 눈에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안정 바뀐 애들이 많아. 몇 명. 아주 그냥 잔대가리만 늘어가지고 일단 하는데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거 들으면서 뭐 자신 있다는 소리만 계속 들렸거든요.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10경주 이거 완벽하게 세 마필이 팔려요. 여기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필을 놓고 때린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정기용 위원이 추천드린 마필이 들어오면 이건 먹을 게 많은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그냥 쓸데없이 자르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마필을 노리는 게 아닐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번 경주 10경주 정기용 위원을 믿고 함께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리 1900m 혼합 2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풀어드리는 경주인데요. 거두점이 고수의 원틀 한방 막건과 찜찜한 마필 딱 한 마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수는 한방 때리고 들어간 마필은 직전에 고수가 승부 경주였고 기분 좋게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케이맨 이거는 그냥 한 방으로 때려드렸습니다. 한 방으로 정말 자신 있게 한 방으로 때려드리면서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은 기분 좋게 먹었던 마필이에요. 이거는 말이 공백이 있지만 더 좋아져서 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성으로 무진한 띈 말이에요. 저는 8번 K맨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세게 봐줘야 되죠. 지적 경주 편성이 이번 경주 편성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7번 안양 타이거라 마필 59kg 핸디가 부담스럽지 않냐. 부담스럽죠. 저도 안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59가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등짐이 확 올라갔는데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상대들이 안 부담스러워. 상대들이 등짐은 부담스러운데 상대들은 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양 타이거가 불안하다는 내용이 여기저기 막 나올 거예요. 왜? 경마모 일주일 한 달만 해도 부담점이 이렇게 올라갔고 59 와 이거 많이 달았는데 이거 불안하잖아. 인기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돌 수 있고 마방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야 등짐이 올라가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이거 힘들대 무겁대 이런 얘기 분명히 돌 것이고 이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찬스 같아요. 그래서 배당이 더 짭짤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번 7번이 한방 막건이고 이 막건을 깨면은 3번 불의 전차 요게 이상욱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기대더라고 말이. 그래서 혜선이가 지정연주 말을 좀 모르고 탔고 좀 뭐라 그럴까 혜선이가 기대는 말을 좀 제대로 좀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상혁이가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저는 상혁이가 이렇게 좀 꼴통기 있는 마피들을 좀 잘 제어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도 기술생활 하기 전부터도 말을 좀 많이 만지면서 좀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저는 상혁이가 탄 3번 불의 전차가 좀 상당히 좀 매혹적이다. 그래서 8번 7번 8번 한방 막건에 깨면 3번 불의 전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기용 위원님 먼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경기 뭐 큰 의견은 없습니다. 뭐 K민이 이제 공백 적응도 해왔고 역시나 뭐 직전 경주 고수 위원님이 제대로 한 방 맞고 찍어 드렸죠. 그만큼 직전 경주보다 마패 상태 더욱더 좋은 만큼 저는 안양 타이거가 59kg에도 워낙 넓은 편성이 너무 약편성을 만난 만큼 저도 한 방 맞고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홍철 의원님.
저는 솔직히 K맨은 믿거든요. 저도 직전 이제 K맨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애착이 가는 말이고 훈련을 또 봤어요. 혹시나 이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해줬기 때문에 K맨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1900이라도 요거는 능력 발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주 자체가 과연 1900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말이 누구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되고 경주 외적인 요소까지 이제 따진다면 솔직히 이변의 소진이 있거든요. 저도 마번을 잡을 때 왜 안양 타이거를 원툴로 못 잡았냐면 59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솔직히. 아까 이제 안양 타이거가 누구하고 병합했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야 59, 요새 뭐 60만 주면 그냥 거꾸러지는 게 거의 외산마드 그 실정인데. 어쨌든 59 핸디는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레이팅이 66부터 그 88로 하다 보니까 이 레이팅 자체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결국은 안양 타이거가 높게 이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말에 솔직히 후착을 지금 못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 짝을 저는 이제 개인 마음을 잡을 때는 그냥 배당마를 얘가 한번 쏘지 않을까,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K맨 한두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 개인적인 분석을 해서 저는 현장에서 한번 혹시 이제 안양 타이거 믿음이 가면 저도 주력으로 때리면 되기 때문에 이 톤을 못 달겠어요. 현장 가면 5번 아라자가 바람 무지 불어요. 아자아자가 바람 무조건 왜 불어요. 그러냐면 제가 5를 두 번째를 잡았거든요. 다 그래요. 보이는 게 네. 당연히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예요. 조교 약합니다. 조교 약한데 34조가 아마 이번 달인가 이번 달이 끝나죠? 닫아 있다고 끝났다고 봐야죠.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올해 입상 있어요? 34조? 대끼리 있죠. 한 번 그거 있었죠. 그거 한번 최근에. 풀어졌다가 신대전이가 풀어졌다가 박태종이가 2차 간 거. 깜빡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어쨌든 훈련 자체를 본다면 조교가 내가 이제 갈거다 말씀드리는데 조교가 세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볍게 하면서도 이역기도 계속 이마를 만지다 보니까 이게 대끼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저런 이유로 안양 타이거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안 좋다 이렇게 나와서 바뀔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잡은 거예요. 이게 위에 그래서 위를 먹을 게 있겠다. 원래는 고민하면서 내가 승부를 잡았다가 포기하면서 이제 풀어주기로 이렇게 잡은 경우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저는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는 8번, 7번 변함없이 한방이에요. 한방이고 3번 불의 전차만 현장에서 쳐다보도록 하겠고요. 자 12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4등급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나봉캐슬이 배팅의 중심입니다. 선행 선임이 다 되는 마필이고 원게이트를 차지했고 조건이 너무 좋아요. 또 훈련도 했죠. 거기다 수영조까지 했죠. 자, 이 정도로 공을 들이면서 했는데 입상을 못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핸디도 52 핸디인데 여기서 앞선에 가능하고 뒤에서 월등하게 날라오는 마필이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무리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필하고 공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턱없는 그 전개 모습만 아니라면 나범캐슬이 여기서는 입상 안정권으로 봅니다. 후차권도 지금 현재 승급만 9캣이 좀 팔릴 수 있겠고 돌진, 대박이, 라운 루이스 이 세 마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정상적인 훈련 자체를 가지고 온 마필은 대박인데 대박이가 하이군하고 병합할 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마무리까지 한번 보면서 보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아요. 월요일 날은 진짜 의심했습니다. 야 하이군한테도 여력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말인데 어쨌든 마무리 훈련 때 괜찮았고요. 라혼 루이스도 승부전이지만 오히려 말 컨디션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 역시 휘황만데 강도는 세지는 않았지만 전혀 컨디션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상대바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봉 캐스를 넣고 6번, 7번 때리고 받친다라면 이 경주는 배팅 완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지막 12경주를 풀어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기용 위원이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이번 경기는 나봉캐스는 의심이 없고요. 이제 후차권에서 약간의 좀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한두가 나오는데 4번 시가이에스예요. 시가이에스가 뭐 선행을 가야만이 뛰는 마필로 지금 판단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마방에서 각지를 변경을 하더라고요. 계속 이현종이 자꾸 늘어졌고 역시나 문세영도 자꾸 늘어지면서 직전 경주가 사실상 약간의 좀 실망감은 있겠는데 이번에 감량인 5.5kg 감량을 주고 이번에도 각질 변경을 할 겁니다. 선행 안 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선행 안 갈 건데 따라가면 이게 막상 또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감량이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 마필이 좀 내 생각에는 덜 팔릴 텐데 충분히 한번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이변을 내지 않을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 이변마예요. 네. 왜냐면 이변마인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네. 마지막 경주 이거 풀어주기가 대끼리 준대끼리를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대끼리 준대끼리 자체도 솔직히 제가 두 방을 추천드린 건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또 다른 구멍수까지 그쵸. 가져가게 되면은 저는 대끼리 준대끼리에서 뭐 하나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잘라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마무리 훈련해서 대박이 나빴으면 그냥 잘라요 저는. 네. 가차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데 해필이면 또 목요일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마리를 가져간다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이제 다른 말까지 가져가면은 이 경주는 저는 아예 배팅 못하고 그쵸. 또 인기만 대끼리 준대끼리에서 하나를 꺾어내야 돼요. 꺾어내야만 다른 말을 가져가지. 뭐 7 때리고 6 받치고 그쵸. 뭐 본전 방어하고 뭐 구멍수 뭐 나열시키는 문방구도 아니고 어쨌든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방구 하면 구멍 이렇게 나열시켜놔요? 좀 많잖아요. 연탄꾼형 문어발 얘기하려다가 지금 문방구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나본 캐슬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일단 뭐라 그럴까, 이번 경주가 나본 캐슬이 빨라요. 선행은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얘는 돼요. 안 나가도 되는데 이 대박이란 마필도 선입견 증은 안 됐잖아요. 라운 루이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박이는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선행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라운 루이스보다 느리고 나본 캐슬보다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된다면 대박이를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가 에이스도 그런데 왜 저는 좀 뭐랄까 이번에 손이 잘 안 가. 일단 1번 6번 마크는 특히 손이 안 가는 게 그 전개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돌진이나 막 비리 찬호가 타는데 이번에 예전에 이게 지금 강급됐죠. 이 말이 원래 3군이었던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4월 달부터 강급되고 웬만한 애들 다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얘만 못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번에 또 찬호가 탔어요. 이번에 찬호가 탔다 살짝 좀 냄새도 나는 이런 느낌이고,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좀 정리가 안 돼. 저도 정리가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믿으려면 일로 여기서 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 인정을 못하면 이거를 다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홍찬이 형은 이번에 결대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 종정이 형은 야 이거 이게 맞아요. 정리가 안 된다 지금. 아웃해도 취임하죠. 그리고 이제 예. 취임만. 일이 만약 선행을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육칠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그 관점인데 예. 이제 훈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개를 이거는 푼 게 아니라 예. 훈련으로 이제 제기를 얘기를 했고, 돌지는 추임만인데 2주 만에 출시하는데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네. 추임만은 뭔가 그래도 마무리는 한 번은 기본적으로 좀 놔주는 그 모습을 비춰줘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추임만은 안 놔주면 저는 거의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렇죠. 뭐 결국 와야 어부지로 온다라고 판단하고 자력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제 전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오히려 눈길이 또 딴 데로 가요. 오케이. 네. 그렇죠. 예, 맞아. 자꾸 노래 가고 부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대박이도 선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운 루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라운 하나만 치고 혹시 현장에서 하나는 추임맛 쪽으로 배팅에 가져가야 정석이 맞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속이 좀 후련해졌네요. 네.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니까는 답이 없는 거야. 다 써낸 이게. 마필이다. 근데 이번에 일단 6번 대박이는 정리했습니다. 일단 얘는 정리를 했고요. 라운 루이스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지급조서 시즌2 태우경마 방송이었어요. 열띤 토론을 했고요. 뭐 아닌 거는 뭐 패널이 얘기해도 우리는 공격을 할 때는 해요. 또 이렇게 또 수정도 이끌어냈고요. 저희 토요일마 재미있습니다. 현장까지 집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